안녕하세요. 초이아크입니다. 초이아크의 인물열전 제8화 오나라 황충 황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계, 장은 공복이고요. 강동호랭이 송견삼촌과 소패왕 손책을 섬겼고 이후에는 쥐색 송건까지 섬기는 개국 공신입니다. 황계 어르신 어렸을 적에는 영릉군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을 너무 일찍 잃고 어린 나이에 개공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에 신문 배달, 식당 서빙, 어린 나이에 막노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빡세게 병법을 터득했고 이후 청년이 된 어르신은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이곳저곳 넣은 결과 서류 전형 통과하게 되어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데 황계 어르신은 신나는 발걸음으로 슈트를 쫙 빼입고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도적무리들이 동네를 습격하게 됩니다. 걔에게 차질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도적무리, 이민족이 습격을 자주 하였고 반란 또한 허구한 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뀌어 있어. 이때 우리 강동호랭이 송견삼촌이 그 도적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황계 어르신은 그런 송견삼촌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와, 저 형님 정말 멋있다. 딱 내 스타일이야. 이후에는 송견삼촌이 의병을 일으키고 황건정난 포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황계 어르신도 송견삼촌군에 입사하게 되고요. 이야,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설레.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때 송견삼촌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기반을 만들려고 도적대 반란 이런 거 토벌에 엄청 힘쓰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남들보다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황계 어르신은 대기업이 아닌 이런 소기업, 송견기업의 사장님한테 반해서 입사하게 되어 동고농락하며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정말 오히려 좋아. 그러다가 황거정난은 진압이 되었고 이후에 동탁토벌 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송견삼촌도 원수랭님 따라 참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 옆에서는 황계, 정보, 항당, 조무라는 4대장이 있었고 송견삼촌의 수족이 되어 1등 공신으로 활약하게 되죠. 이에 원수랭님은 송견삼촌을 견제하게 되는데 하지만 원수랭님 수하 중에는 송견삼촌이 제일이었고 동탁토벌 연합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궁흥할 거로 도래하게 되자 욕심하는 야망과 원수랭님은 유표행님의 땅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표행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원수랭님은 송견삼촌에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송견삼촌도 그 아래서 이제 독립하려는 때 마지막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이때 어르신도 같이 출정을 합니다. 송견삼촌과 맞붙는 상대는 황주행님이었는데요. 송견삼촌이 승기를 잡던 중 매복을 만나 급사하게 됩니다. 이후 오로지 손빠인 황계 어르신은 소패왕 손책을 섬기게 되고요. 손책햇님도 송견삼촌과 같이 원수랭님 아래서 열정페이만 받고 사기도 맞아가면서 일하게 되는데요. 황계 어르신도 묵묵히 그 아래에서 1등 공신으로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책햇님은 꿈에 이루던 자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여러 장수들이 입사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손책햇님 회사는 점차 커져갔고 광동평정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팽창 속도가 너무나 빨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손책햇님에 대한 원한도 사게 되죠. 이후 관도대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조사장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던 손책햇님은 조조사장이 원소와 맞붙는 사이에 본사를 쳐서 황제를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려는 찰나에
전에 샀던 원한으로 기분 전환으로 사냥에 나갔을 적에 자객이 들이닥치게 되었고 그 자객들로 인해 중상을 얻고 맙니다. 솜채캣님은 치료에 전념하지 않았고 얼마 가지 않아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황계 어르신은 이걸 다 지켜보며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엎어지고. 이후 솜채캣님이 쥐색 송건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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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계 어르신도 할 말 많았겠지만 참았겠죠? 그렇게 강동지역은 평정이 되었고 내정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국시대에는 오한, 흉노, 낭만, 산월이라는 이민족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나라 같은 개념은 아니고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리 집단인데 간단히 수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력 진압보다는 환심을 사서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한나라 병사나 장수와 달리 어렸을 적부터 실전 전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투력도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 한나라 초창기 때도 이민족한테 털렸다는 거 보면 얕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색 송건은 도적들이 침입이 심한 곳에 황계 어르신을 출장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산월이라는 이민족이 보통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이곳은 관리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 2명을 뽑아서 관리하게 했는데요. 황계 어르신이 그 둘에게 니들이 사기치고 해도 때리거나 징계는 안 내릴 건데 그래도 양심껏 잘해. 나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명하는데요. 이 말에 뭔가 가시가 있다고 느낀 그 관리 2명은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가다 보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매간매직 할 만큼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개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이들은 황계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자신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는 뇌물도 받고 단란주점도 자기 맘대로 막 허가해주면서 접대받고 개판으로 만드는 거야. 너무나 좋구나. 이 정도면 완벽해. 절대 안 죽일 거야. 야, 우리 둘이 재미나게 지내보자고. 하지만 사실 아니야. 황계 어르신은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 다만 티를 내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 둘을 회식하자고 불러드립니다. 어이 자네들 참 고생이 많아. 오늘 한 잔 거하게 먹고 즐기자고. 아참 여기 서류봉투 좀 잠시 열어보게나. 서류봉투를 그 관리에게 주는데 열어보니 접대받은 사진, 뇌물받는 사진, 애들 협박해서 돈 뜯어대는 노치록까지 다 있는 거야. 너무나 놀란 관리 2명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싹싹 빌지만 우리 황계 어르신은 아이 왜 그려. 내가 너희들 징계나 안 때린다고 약속했잖여? 걱정하지 말어. 근데 있잖아 죽일 거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오빠 내가 징계나 안 때린다고 했지? 알고 보니까 근로계약서 아래에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죄 지으면 그냥 죽임 써져 있더라고. 그렇게 황계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헛짓거리하며 강하게 처벌하였고 약하고 청렴한 사람은 도와주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산월도 황계 어르신에게 회부하게 됩니다. 이후 오나라는 병사를 훈련시키고 내정을 다지는 중 형주까지 무탈하게 수복한 조조사장은 오나라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오나라에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아니다. 항복해서 후위를 기약해야 한다.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황계 어르신은 싸워 지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지금은 숙이고 후위를 기약해야 합니다. 후위 무슨 항복하면 그땐 그냥 다 끝나는 거요. 죽든 살든 싸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자 노숙과 주유의 설득으로 싸우자는 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1차 전투는 전염병으로 인한
유비와 오나라 연합이 전투를 승리하게 되지만 진짜 전투는 이 이후였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병사 수도 많은 조조군은 그냥 맞부딪히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강을 두고 북쪽엔 조조군, 남쪽엔 유비 오나라 연합이 대치하게 됩니다. 폭풍 전야에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황교 어르신은 주유에게 고육지계로 항복을 위장하여 화계를 펼치자는 연한계를 제시하였고 망설이고 반대하는 주유를 강하게 설득하여 결국 시행하게 됩니다. 고육지계로 몸이 상할 곳이 없는 와중에도 죽을 힘을 다해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배에 기름과 짚을 가득 싣고 통화하러 갑니다. 조조사장은 의심되긴 했지만 설마 죽기 직전까지 저렇게 하겠어? 걱정되긴 하지만 뭐 딴짓해도 그렇게 큰 별일 있겠어? 그리고 만약 진짜 한복이면 말도 안 되게 내가 보상해 줄라니까 절대 배신하지 말어 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황계 어르신은 속았지? 속았지? 포상? 옌병하네. 이거나 먹어라. 오. 하고 연한계를 먹여주었고 이 작전은 조조사장 생각보다 매우 강력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는 병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화들짝 놀라며 조조사장은 퇴각하게 되었고 오나라와 유비군 연합은 대승리로 접벽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황계 어르신이 얼마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면 장군인데 한당이 황계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구해주며 따뜻한 옷으로 바꿔 입혀줘서 간신히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많은 사람들이 주유의 계략으로 알고 있지만 황계 어르신이 설득과 추진한 계략으로 오나라의 위기를 대승리로 장식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위기는 곧 찾아온 기회라고 하죠. 하지만 황계 어르신은 떠벌리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고 후세가 돼서는 주유행님이 그랬구나 하는 업적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이후 황계 어르신은 국경을 오가며 도적과 반란을 진압하였고 기순하는 자에게는 사면해주는 혜택으로 군세를 늘리고 각지 동네 이장 아저씨들도 잘 따르게 되어 가는 곳은 부유하진 않아도 깨끗하고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직에 있다가 병을 얻어 결국 사망하게 되고 이장 아저씨들과 주민들이 너무나 슬퍼하며 초상화까지 그려가면서 사계절을 제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건이 황제가 되었고 황계 어르신의 공을 높이사 아들까지 높은 관직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큐운! 나쁜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걸 객기 부리고 하다간 예인병 할 거 쇼 떼는 거야. 그럼 다음에 봐요. I'm back.